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90회 2강 실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봉화물산 주식회사네요. 회사 코드는 이렇고요. 우리 회사는 완구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법인이죠. 2020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딱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의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하는 거 있죠? 일반 거래처가 아니라 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먼저 우리 회계 보면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큰 문제 1번, 2번, 3번은 기초정보관리,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데요. 거래처 등록은 여기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보고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일반 거래처에 지금 탭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기죠. 물론 일반 거래처에 코드를 입력하면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여기 눌리시면 되고요.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999613 그리고 카카오 법인카드, 카카오 법인카드,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죠. 카드 종류 사업용 카드네요. 매입 매출 한번 볼까요? 유형은 매입으로 되어 있죠. 매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고 카드 번호 있네요. 자, 카드 매입 번호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고 입력할게요. 옆으로 치우고 9408 04개 하나 둘 셋 넷 3481 0019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사업용 카드로 나와 있죠. 사업용 카드 여기에 3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온 대로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하이픈이 없네요.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다가 하이픈을 좀 찍어 주십시오. 네 자리마다 하이픈 빼기가 있죠. 빼기가 있으면 이렇게 빼기 해주시면 돼요. 자, 빼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빼기 기호가 붙는 것은 그대로 해주시고 붙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입력했고 이거 입력했고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됐고 결제 계좌 있네요. 자, 결제 계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결제 계좌 나와 있죠. 은행면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 계좌번호 나와 있네요. 옆으로 치워서 한번 볼게요. 보고 이것도 입력하면 돼요. 095 하이펀 그리고 21 빼기 0013 빼기 112 엔터.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일이 있네요. 매월 20일 결제일 20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다음 사용한도 나와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사용한도라고 여기 나와 있죠. 하나씩 찾으셔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뿔뿔 엔터. 그리고 사업용 카드는 했죠. 예,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셔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숫자를 잘못 적는다든지 또는 입력이 잘못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꼭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2번,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한번 볼까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큰 문제 1번이니까 어디에?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다 그랬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무엇과 무엇, 외상 매출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누락되거나 틀리거나 이렇단 말이죠.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 차액이 0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대원이 한번 볼까요? 대원이 틀렸네요. 150만원. 이게 1500불 고쳐주시면 되고요. 대현이는 6900불이네요. 요것도 틀렸네요. 6900불. 예,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제시된 대로 문제를 답안을 고치시고 아래쪽을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 거 하기 전에 이 차액이 0원이 되었다란 말은 정확하게 수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바절음이네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또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데요. 자, 지금 차액이 없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액이 850만원이 아니라 550만원이네요. 안동이가 5500불 엔터. 안승이네요. 10250불이네요. 요거 10250불. 예, 이렇게 고치라는 대로 고치고 나셔서 차액이 이렇게 0이 되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여기에서 우리 다른 회사 한번 해봐요. 대원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회사를 추가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원. 자, 여기서 대원이라 치시면 입력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입력하고 싶은 자리에 입력이 안 될 때는 F2입니다. F2를 입력하셔서 대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입력이 안 될 때는 F2 해주시고요. 이 금액을 1뿔뿔 엔터. 자, 틀렸죠? 우리가 연습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내가 이거 잘못했다. 대원이는 없는 회사였죠? 그럴 때는 요거 찍어주시고 삭제하시고 싶으시면 화면 상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삭제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눌러주고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삽입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거래처별 초기 입원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3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적요 바꾸는 거네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우리 필기 시험 칠 때도 우리가 사용하죠. 눌러주시고 자, 복리후생비죠. 복리 치셔도 컨트롤 F 이용하셔서 500번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입력하셔도 좋고요. 코드번호 아시면 811번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500, 600, 700번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찾기, 다음 찾기, 다음 찾기, 다음 찾기, 다음 찾기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811번에 복리후생비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 응시하시면 자주 사용하는 이런 계정과목 코드들은 좀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전산회계 1급은 시간이 빡빡합니다.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신 분은 한 3, 40분만 해도 다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1급은 시험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인데요. 이 1시간에 50분 전에 퇴실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단 말은 좀 빡빡하다.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기에 보니까 대체점표 적요 3번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현금 적요가 있고요. 대체 적요가 있죠. 여기가 되겠죠. 3번입니다. 여기 3이라 치고 엔터. 그리고 요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영업직원, 영업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까지 항상 우리가 입력한단 말은 엔터까지 이렇게 치시는 것이 입력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타 없이 사이트기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큰 문제 1번, 2번, 3번 한 9점, 10점 정도 되는 점수들은 공짜 문제죠.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도 자주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전표네요. 한번 볼게요. 7월 8일입니다. 공장 의미 있죠. 500번대임을 알 수 있고요. 건물 신축을 위한
1차 중도금. 왜 우리 건물을 짓거나 구입할 때, 아파트 구입할 때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주잖아요. 1차 중도금 3천만원을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다. 수표 나왔네요. 내당 나면, 내가 발행하면 당조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인데요. 자, 자기압 수표는 금융권만 발행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남이 발행한 수표로서 현금으로 지급했단 말이죠. 착공일은 2020년 7월 3일이며 준공 예정일은 완공이죠. 완공. 다 짓는 날짜는 21년 8월 31일이다. 자, 이 내용은 공장 신축 건물 중도금 지급한 내용입니다. 뭐 일종의 계약금 줬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공장 건물 중도금 3천만원을 자기압 수표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선급금으로 하지만 건물을 지으면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건설 중인 자산은 선급금의 개념으로 거래처를 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이 문제의 경우 거래처가 없으므로 걸지 않습니다. 거래처를 걸려고 봤더니 거래처가 없죠? 회사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거는 거예요. 안 걸어주면 됩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현금 3천만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얼마? 3천만원.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이 되겠네요. 자, 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 있지만 회사 이름이 없어서 못 거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7월 8일 날 일반 전표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7월 08일 월과일은 항상 두 자리로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 대변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차변부터 적겠습니다. 3번 건설 중인 자산 214번이죠. 금액은 30뿔뿔. 대변 4번 현금이죠. 3천만원. 예, 되었네요. 확인. 날짜 7월 8일. 차변 214번 건설 중인 자산. 대변 현금. 그리고 대차차액 없네요. 예, 1번은 간단한 문제이며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7월 20일 공장 이전을 위하여 공장이니까 500번대 공장 건물의 3층을 주 수경 산업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 빌려 오기로 하였으며 여기까지는 세계상에 거래가 안 되죠. 약속이니까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이 내용은 임차 보증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도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므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 예금 5천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뭐 임차 빌려 오기로 하고 보증금이니까 계정금도 나오네요.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이고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 다음 임차 보증금에는 수경산업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구분은 3번, 4번에서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7월 20일입니다. 2021 3번 임차 보증금 거래처 수경이죠. 수경 걸어주시고 금액은 50뿔뿔.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한번 볼게요. 7월 20일 맞고요. 차변 임차보증금 수경산업 걸렸고요. 대변 보통예금 맞고요. 그리고 5천만원씩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보면 수경산업이라고 있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 코드번호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찜찜하시면 찍어주시고 스페이스 한번 눌리고 엔터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입력이 끝나면 항상 크스가 여기에 오셔서는 안 돼요. 엔터에서 항상 이게 끝난 다음 줄에 위치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빠져놓으면 해당 라인이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 라인은 끝까지 가서 밑에 떨어졌을 때 빠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3번 7월 30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그렇죠. 우리 회사 주식도 샀다 팔았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매매 정권처럼 우리 회사 주식도 판매했다가 구입했다가 가능합니다. 100주 주당 액면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액면가는 필요 없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할 때 필요합니다. 1주당 취득가액 12,000원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100주니까 10만 12만원이네요. 그쵸? 100만 곱하기 100주 곱하기 12,000원이니까 25%를 5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전액이 당일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전 자기주식 처분이익 및 자기주식 처분손실 계정은 잔액이 없다. 이 문제는 아주 친절하네요. 사실은 자기주식을 팔 때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상계 처리돼야 되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말란 말이네요. 왜? 잔액은 없다니까. 자, 간단 내용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주식 처분하고 돈 받은 내용이 됩니다. 자, 100주 중에서 몇 퍼만 팔았습니까? 25%. 그러면 100 곱하기 0.25니까 25주, 25주를 팔았죠. 얼마에 팔았나요? 일단 구입할 때 자기 주식 30만원이죠. 자, 12,0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파는 주식 수가 몇 주? 25주. 곱해버리면 30만원이 돼요. 30만원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50만원에 처분했죠. 50만원에 처분하여 20만원 이익 보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는 경우 반드시 반대 계정의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한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20만원 발생이 되었죠. 그러면 반대 계정이 무엇일까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이것을 꼭 조회를 해서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처분 전 자기 주식 처분이익 및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은 잔액은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회하지 않습니다. 있었더라면 반드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본 계정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인데요. 감자 주세요 기억나시나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위에도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것들은 자본 계정들입니다. 반드시 상대 계정을 조회한 후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자기 주식 얼마짜리가 나갔나요? 30만원짜리 팔았죠? 30만원 별 문제 없고요.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나요? 50만원. 5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30만원짜리를 50만원에 팔고 받았으니까 20만원 이익 받죠?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얼마? 2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그리고 보통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차빈이 되겠네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아무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것을 잡겠습니다. 지금은 이 포인트와 관련이 없지만 나중에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89회는 코로나 관계로 시험이 취소가 되었고요. 88회, 87회, 86회 정도까지네요. 이게 출제위원이 바뀌었는지 문제가 1급이 어렵게 나오더니 90회는 아주 평범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래 볼 수 있네요. 7월 30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30,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으로 얼마? 500불. 대변 4번 자기죠. 자기 주식 얼마? 30만원이었습니다. 300불. 또 대변 4번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죠. 처분이익 얼마? 20만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날짜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리고 금액도 50만원씩. 예,
맞네요. 자, 2-3번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어떤 거 25%, 100주의 25%는 얼마가 된다? 25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 것이 100주가 아니라 25주를 팔았다는 거, 이거를 또 잘 안 보시면 안 돼요. 항상 문제는 정확하게 2번 정도 읽으셔서 문제를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거보다는 문제를 내가 보고 싶은 글자들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를 최소 2번 정도 읽고, 한 번 읽을 때는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읽고, 또 한 번은 한자도 빼먹지 않고 끝까지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만 실수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8월 25일 당해 연도 중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취득하였던 주 LG의 주식 1000주, 주당 액면가,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 필요 없습니다. 주당 취득가액 1000원 중 여기도 50%네요. 1000주에 50%니까 500주죠. 1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모두 단기 매매정권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계정 과목도 가르쳐 주네요. 이거 이익 받는 값입니다.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단기 매매정권 처분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매매정권 50만원이 되겠네요. 왜? 자, 50주 아닙니까? 1000주 중에서, 이거 잘못했네요. 500주입니다. 500주. 자, 어떤 거? 1000주 중에서 50%니까 500주죠. 취득 단가가 얼마?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러면 50만원이 되겠죠. 75만원에 받았습니다. 왜? 500주입니다. 500주를 1000주 중에서 500주를 1,500원이 되겠죠. 곱해버리면 75만원입니다. 에 처분하여 25만원 이익 보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정권 얼마짜리 주었습니까? 50만원짜리. 보통 예금으로 돈은 얼마 받았습니까? 75만원. 자, 50만원짜리를 75만원 받고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받죠? 25만원. 그것이 단기 매매정권 처분 이익 25만원.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보통 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그래서 차빈이 되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항상 만약에 2-4번 이 문제에 보통 예금에 거래처가 걸렸어야 되는데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0점입니다. 1.2점 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전산에게 1급부터는 3점짜리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틀리면 아예 빵점 처리되니까 거래처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8월 2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입력하기 전에 이거 500주입니다. 제가 이거 타자치면서 오타네요. 1000주에 50%니까 500주라는 거. 자, 8월 25일입니다. 0825 차변입니다. 보통 예금이죠. 금액은 얼마? 75만원 7508. 자, 다음 대변 4번 단기 매매정권 금액은 얼마? 500불. 그리고 대변 4번 단기 매매정권 처분이익이죠. 자, 이게 평가도 있고 처분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처분이익 얼마? 25만원. 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8월 25일 차변 보통예금 대변 단기 매매정권 처분이익 맞고요. 금액은 75만원. 예, 맞네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0월 19일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지역 주민센터를 통하여 기부하고 지역 주민센터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했네요.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화재 피해 입은 주민에게 기부한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보면은 화재 피해 입은 주민에게 현금 50만원을 기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기부금이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부상으로 건품을 줄 때 사용하죠. 자, 그리고 이거 기부금이 나오면 꼭 나머지 이 두 개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기부금의 100% 반대가 뭐? 자산 수정이익이죠. 아무 대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남을 돕는 것은 기부금이 되고, 반대도 있겠죠. 내가 어려울 때 남에게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이 뭐? 자산 수정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 면제이익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채무를 면제받을 때 사용한다는 거. 왜 제가 이것을 적어뒀는가 하면 기부금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추는데요. 자산 수정이익이 나오면 계정 과목이 기억을 잘 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자산 수정이익, 채무 면제이익은 이렇게 세트로 같이 나올 때마다 생각하시면 실수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금 50만원 나갔으니까 대변 별 문제 없죠. 현금이란 자산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기부금은 기부금입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화복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크게 문제 없네요.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 10월 19일. 자, 의외로 이 날짜가 틀려서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항상 중요합니다. 차변 3번 기부. 금액은 얼마? 500불. 그리고 대변 4번 현금이네요. 얼마? 50만원. 확인. 날짜. 그래, 저는 항상 날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변 기부금, 대변 현금, 그리고 각각 금액 50만원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하시는 여러분들은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으셔야 됩니다. 즉, 내 자신을 믿지 마란 말입니다. 내 눈을 믿어라. 항상 이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월 31일 매출처 주 대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84,000원이다. 단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만약에 이런 말이 없었전 재무상태표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을 조회하셔서 잔액이 얼마인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회 안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르쳐 주니까 조회할 필요가 없겠죠. 자, 대손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연결된 거래입니다.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 외상매출금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합니다.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죠. 왜? 200만원 있는데 150만원이 떼였잖아요. 이럴 때는 뭐? 대손 충당금 150만원.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150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대손 충당금은 얼마 남았습니까? 50만원 남았죠. 또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자, 그러면 50만원만큼은 대손 충당금, 나머지 250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대손 충당금은 빵원입니다.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이럴 때는 뭐 이제 대손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경우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자, 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린 상사의 미수금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자,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와 다릅니다. 앞에 쓰는 때였던 게 매출 채권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50만원이 있네요. 자, 일부 있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50원과 나머지 250만원은 대손 상각비가 되는데요. 자, 이게 매출 채권이었더라면 대손 상각비이지만
이렇게 미수금은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이잖아요. 그럴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떼인 것이 매출 채권, 즉 이것이 외상 매출금과 그리고 받을 어음이었더라면 대손상각비가 될 텐데요. 이렇게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일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꼭 체크하셔서 기억하시고, 이게 시험에 놓으면 잘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대손 처리한 명성의 외상매출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이거는 외상매출금을 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이니까 이 외상매출금은 다시 어디에 넣어야 된다? 대손 충당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틀리지 않습니다. 150만원. 자, 이것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이니까, 자, 외상매출금 떼였을 때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대손 충당금을 받은 내용이라는 거, 이 두 문제 체크하셔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는 내용인가 이해되시죠? 외상매출금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대손 충당금 잔액은 84,000원이 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대손 처리 시 반드시 해당 계정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문제에 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이지만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외상매출금 얼마가 떼였습니까? 150만원. 외상매출금 150만원 별 문제 없고요. 다음 대손충당금이 일부 있죠? 있는 만큼 84,000원은 대손 충당금.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대손상각비가 되겠죠? 그리고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출금 누구였습니까? 대원이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겠네요.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차변, 대손 충당금, 대손 한번 해볼까요? 대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 108번입니다. 더하기 1이 되겠죠? 109번. 이거 선택해 주시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84불. 그리고 차변 3번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대손 충당금만 보이죠? 이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나타납니다. 대손상각비. 자,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835번 판매비와 관리비죠? 대손상각비 확인. 금액은 1416불. 그리고 대변입니다. 4번 외상매출금이죠? 108번. 거래처는 대원이 되겠네요. 대원이 됐고요. 150만원. 예, 맞네요. 확인. 자, 10월 31일 차변 109번 대손충당금,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외상매출금인데 거래처 걸려있고요. 차변 대변 각각 150만원. 더하기가 힘드시면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150만원이 맞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전표네요. 일반전표. 평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난이도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매입 매출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1번이네요. 8월 7일 비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55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1하면 되겠죠. 그러면 50만원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 매입 매출전표에서는 이렇게 증빙서류로 무엇을 주고받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돈을 주는 내용입니까? 돈을 받는 내용입니까?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돈 받는 내용이면 매출입니다. 매입 매출전표는 부가세 처리가 핵심이죠. 부가세 받았습니까? 받았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증빙서류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현금 영수증 아닙니까? 현금 영수증. 그러면 현금 플러스 과세니까 현과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매출 현과가 되겠고, 공급가 50에 부가세 5만원. 자, 공급 대가잖아요. 공급 대가는 공급가와 세액을 나눌 때는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저는 김민영한테 팔았고요. 당연히 전자는 아닙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이거 간단하게 제품 매출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제품 50만원과 부가세 5만원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죠. 포인트입니다. 제품을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현과, 단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현과가 아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부가세를 받았기 때문에 현과입니다. 만약에 이게 면세였으면 현면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 플러스 면세, 첫 번째 글자만 따서 현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과, 현면, 카과, 카면 이런 것들은 글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붕괴는 1번 현금으로 처리하셔도 좋고 3번 혼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1번에서 입력해도 답이 맞고 3번에서 해도 맞단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품을 팔고 돈 받는데 제품 매출 50만원, 부가세 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5만원, 현금 받았죠? 현금 55만원, 팀 짜고요. 현금이란 자산이 늘어났죠? 차변.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화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처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몇 번 하면 됩니까? 붕괴는 차빈이나 대빈에 이렇게 현금 하나만 딸랑 나오면 현금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번 혼합을 해서 차변과 대변을 다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3-1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전표죠. 얘는 빠져나오겠고요. 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부터 한번 볼게요. 8월 7일이네요. 0817. 자, 유형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지 않습니까? 매출은 이 줄에 찾으시면 되고요. 매출이면서 현금과세 22번. 22번. 자, 품목, 수량, 단가는 특별한 제시가 없으면 이것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채점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공급가와 부가세부터가 채점 대상이죠. 자, 이렇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았을 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와 부가세가 나뉘어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55만원을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외우기 힘드시면 제가 50만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불 엔터. 그러면 이게 나뉘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500불 50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정해서 맞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김민영이었습니까? 김민영 됐고요. 전자는 아니고 붕괴는 몇 번? 1번. 하단 한번 볼게요. 입금 전표죠.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금이란 말은 차빈이 현금이란 뜻입니다.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자, 별 문제 없죠? 여기 대변에 5만원, 50만원 문제 없고요. 차변은 현금돼 있잖아요. 이렇게 55만원인데 차변은 무엇이다? 현금. 그것이 입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문제가 없네요. 1번 문제, 만약에 문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비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자, 나머지는 다 똑같고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그냥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되면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문제는 100% 동일한데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그냥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이것이 매출은 매출이고 이것이 현과가 아니라 건별이 되겠죠. 건별. 이렇게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증빙 서류를 발급하게 되면 건별이 된다는 거, 이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십시오. 요 근간에는 건별이 잘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8월 7일 주 인왕에게 제품비 50개를 판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대금은 인왕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자, 어음 놓으면 생각해야 되겠죠?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직업은 받을음. 직업은 제품이니까 무엇이 된다? 직업은 받을음이 되겠습니다. 직업은 남이 발행한 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음이 되겠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1급부터는 상품은 잘 안 팝니다.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판매하는 것은 제품입니다. 다만 상품은 안 판다는 틀렸어요. 상품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0개 중에 9개 이상은 제품입니다. 자,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자, 봉화물산 우리 회사죠. 그리고 인왕이한테 팔았습니다. 작성일자 8월 7일이죠. 문제도 8월 7일 맞고요. 400만원에 40만원입니다. 뭐 요것들은 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시험 치실 때는 읽어보셔도 좋지만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자, 음으로 얼마? 440만원 받았네요. 합계금액 440만원.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제품 팔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출, 부가세 받았습니까? 440 받았잖아요. 예, 정빙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합치면 매출, 과세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매출 과세. 공급가 400에 부가세 40만원 인왕이한테 팔았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였죠. 전자 맞습니다. 붕괴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제품을 매출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400만원과 부가세 40만원을 매출하고 음으로 받은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40만원, 부가세 400만원, 부가세 예수금 40만원. 그리고 음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받을 음 440만원.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제품 매출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 또는 받을 음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또는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자변 어떤 걸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하나 있죠. 이거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까? 인왕이죠. 이렇게 거래처가 같을 때는 자동으로 걸리니까 걸 필요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이 되고요. 붕괴는 현금이나 외상이 없으니까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세입니다.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세금 계산서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는 8월 17일이네요. 잠깐만요. 8월 17일 아니죠? 맞네. 위에 있게 8월 7일이었네요. 이거 날짜 제가 잘못 봤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게 8월 7일인데, 제가 8월 17일로 입력했죠. 이렇게 날짜를 꼭 우리가 입력하다 보면 틀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왕이면 잘 되었습니다. 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날짜가 8월 17일로 제가 잘못되었죠. 이게 8월 7일 건데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월 17일로 새로 입력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보니까 뭐 이동이 삭제한 데이터, 정기분 하단, 이게 이동이 없네요. 우리가 일반 전편은 이동이 있던데 간편집계 삭제한 데이터, 정기분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삭제할게요. 삭제 선택해서 자, 위쪽에 보시면 삭제 있네요. 삭제 누르시고 예. 자, 8월 7일 거는 제가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할게요. 8월 17일 거만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새벽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시죠. 오늘 7월 7일입니다. 오전에 5시 40분이네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정신이 다 안 차려졌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변명하기 싫고요. 제가 잘못된 거 인정하겠습니다. 8월 7일은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고요. 8월 17일은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출과세니까 아래쪽에 있죠? 매출과세 11번입니다. 11번. 유형 11번. 품목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갑불불에 부가세 4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인왕이었죠? 인왕. 자, 됐고요. 됐고. 전자 맞죠? 1번. 붕괴는 몇 번? 3번. 혼합. 하단 붕괴 보겠습니다.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400에 얼마? 40만원. 별 문제 없네요.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단번, 엔터. 단번, 차변, 받으름 110번이죠. 110번, 440만원. 예, 문제 없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17일, 그리고 매출, 예, 맞네요. 그리고 과세 맞습니다. 공급가 부가세 맞네요. 일항이, 예, 맞고요. 전자 맞고, 혼합 맞고, 하단분계 할 때는 여기에 돈을 찍으면 나타나죠. 자, 이게 대변,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차변, 받으름, 금액, 대차 각각 440만원씩, 예, 아무 문제 없네요. 자, 이렇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앞 문제, 1번 문제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실무 2강이죠. 1강 이론은 했었고요. 2강 실무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